자,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77일간 남미 여행으로 서먹한 사이에서 절친이 된 이명희 조헌주 모녀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제 자신의 예. 네. 저는요 지금 오늘 출세한 날이에요. 가슴이 벌렁거려요. 아, 그러세요? 왠지 아세요? 왜요? 서울에 오니까 건물도 뚝뚝하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데 저는 자연 속에 사는 증평에서 올라왔거든요. 아, 증평에 계시는군요. 네, 증평에서 올라와서 어제 호텔로 들어가는데 네. 다시 여행이 시작됐어요. 아, 어제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그러시군요. 여사님 자기소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모르겠어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아니, 말씀을 너무 재밌게 하셔서. 이거 아닌데. 따님께서 계속 저한테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증평에 사는 이명이라고 합니다. 예, 이명희 여사님이십니다. 저는 이명희 여사님 딸 조헌주입니다. 아니, 이게 사실 두 분께서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만 77일간 남미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예, 남미 여행은 언제 다녀오신 겁니까? 2017년 6월 1일부터 네. 8월 17일까지 77일간 엄마랑 다녀왔고요. 와,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볼리비아, 페루, 쿠바, 멕시코까지. 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남미의 유명한 자연은 다 내 눈 속에 넣고 왔어요. 원래 이렇게 두 분이 좀 여행을 자주 다니십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어머니랑 처음 여행 가신 네, 처음 거예요?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좀 같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좀 독립을 일찍 했는데 네. 일찍 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다 바쁘니까 저 연락을 엄마한테 잘 안 했어요, 사실. 그래서 연락을 와도 그냥 네 이러고 대답하고 그냥 끊는 그런 사이였는데 제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아빠였어요. 큰일 났어! 엄마가 사고가 났어!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차를 폐차시켜야 될 것 같다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해가지고 사고가 진짜 크게 예, 났었군요. 이거 내 눈에 이게 차가 지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떠한 이제 물체 거기에 딱 멈추면서 이제 그런데 다행히 아무데도 안 닿았어요. 그때부터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엄마를 보면서 엄마와 그때 나와의 추억이 뭐가 있나? 아니면 엄마는 지금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고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엄마한테 질문을 했어요. 엄마는 지금 제일 뭐가 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엄마께서 이제 외삼촌이 파라과이라는 곳에서 이민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민 간 데 가서 한번 외삼촌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의 소원을 한번 이루어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계획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미로 가시게 된 거군요. 진짜 놀랐어요. 어떡하지? 엄마가 진짜 큰일 났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내 곁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까지 생각이 가는 거예요. 사실 큰 사고라고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것만 집중해서 살다가 이제 좀 부모님을 보게 됐어요. 그때 사실. 아니, 사실 부모님과 여행 가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가 사실은 이게 뭐 쉽지 직장 않아요. 생활하시고 네. 이게 쉽지가 않은데 뭐 신경 쓸 것도 많고 어떤 게 좀 제일 신경 쓰이셨어요? 우리가 많이 돌아다녀야 되니까 건강한 것과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일 신경 썼던 것 같아요. 충북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고산병 주사를 맞추고 약을 타고 막 이러는데 뭐 이런 일이 필요한가 이랬어요. 고산병 주사도 맞고요. 네, 네. 다 준비했죠. 그런데 현장은 역시 그게 필요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처음 브라질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좀 큰일 날 뻔하셨다고요.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엄마가 미숫가루를 챙겨가야 된대요. 그래서 미숫가루를 챙기는데 이거 분명히 걸리는데? 가루 같은 거 되게 저기 위험하거든요. 위험하죠. 그래서 분명히 걸리는데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싸웠는데 4kg를 실으셨어요. 미숫가루를. 미숫가루 4kg면은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된다. 이 정도 되지 않아요? 네. 이 정도 돼요, 진짜로. 예. 캐리어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실갱이를 하다가 이제 엄마가 정성이 있더라고요. 그 미숫가루를 하고자 한 그 마음. 외삼촌이 더운 데 사니까 미숫가루에 얼음을 동동 띄어들어서 이거를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냥이 아니라 그 미숫가루 안에 또 뭐 여러 가지를 같이 갈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야말로 쪄서 말려가지고 네. 쌀, 보리쌀, 맵쌀 쪄서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색깔 좋은 뽕잎을 따서 말려가지고 거기다 섞어 놓으니까 바삭하고 거기 또 뽕이 들어가게. 근데 어쨌든 그게 공항 검색대에 걸렸군요. 네, 그래서 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검색대에 가서 말했더니 짐이 따로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통과를 하셨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맛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제가 설명을 했어요. 믹스드 그레인 해가지고 네 이거 곡물이다. 그때서야 이제 1시간 정도 됐을까? 이제 통과해도 좋다. 두 분이 함께 여행하는 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어땠습니까? 여행 스타일이 좀 잘 맞으셨나요? 스타일. 네, 여행 스타일. 제가 자연을 좋아하는데 네. 자연이 뭐 정말 전 세계에서 최고만 갔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는 가는 곳마다 신기하니까 스타일까지 갈 수도 없었어요. 저의 실수입니다. 네, 이건 네. 제가 잘못한 이거는 거예요. 현진이 사과를 드려요. 제가 이거는 사과를 좀더 드립니다. 설명을 했었어야 네, 되는데. 제가 조금 더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따님과의 어떤 그런 여행에서의 괜한 뭐 다툼 네. 이런 건 없으셨는지. 네. 네. 저는 딸한테요. 예. 내가 딸을 귀엽고 이쁘다 이 소리는 했어도 딸한테 어머 우리 엄마 귀여워 소리를 처음 들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귀엽대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입이 있어도 말할 줄도 모르지. 뭐 길이 있어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 딸 아니면 누구를 쳐다보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나? 오로지 저만 쳐다보고 가니까. 제가 좀 즉흥적으로 다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엄마를 그렇게 끌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4-5시간을 걸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엄마가 알아서 누우셨어요. 아, 그게 힘드시죠? 네. 그래도 뛰어놀까 봐서 힘들다 소리도 못했어요. 지금 보니까 가셔가지고 우리 헌주 씨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소변 제대로 못 보시죠. 왜냐면 자꾸 눈치 주니까 엄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기 혹시나 걱정할까 봐 가장 많이 하신 얘기가 괜찮아 엄만 괜찮아 엄만 괜찮아. 네, 엄만 괜찮아 그렇죠. 혹시라도 걱정 끼칠까 봐 네, 괜찮아. 우리 따님 혹시 많이 네. 한 말 헌주 씨가 많이 한 말은 뭐예요? 저는 딱 네. 사지 마. 사지 마. 뭐 사지 마요. 제발 사지 마요. 다 있어 네, 다 있어. 다 있어 그거 다 있는 거야 가져가면 쓰레기 돼요. 우리가 이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미에서 이건 진짜 잘 사왔다 하는 게 있습니까? 커피요? 남미가 커피가 유명하다는 소리 듣고 네. 커피를 사서 그 주로 가루를 이렇게 가져가지고 가루류를 좀 좋아하세요. 여행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가족 사이라도 77일 정도 이렇게 좀 그 먼 타지에 있다 보면 새로운 모습을 또 좀 발견하기도 합니다. 두 분은 서로의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었네 하고 이렇게 좀 새롭게 발견한 모습이 좀 있으신지. 제가 안 그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 우리 딸 똑똑하네. 집에서는 그냥 나의 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스페인어가 있잖아요. 네. 영어도 아니고 스페인어. 네네. 그런데 그 배낭으로 여행으로 다 헤치고 다니는 거예요. 아, 여기 나와서 보니까 나 똑똑하네. 나 우리 딸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딸 장하다 한마디로. 네. 네, 이렇게 똑똑하네 우리 딸이. 네, 그렇게 몰랐어요. 그랬는데 우리 헌주 씨는 좀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새로운 모습을 좀 발견하셨나요? 아, 네. 이제 칸쿤에서 투어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는 투어였는데 근데 거기서 막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 1시간 동안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길에서 사람들한테 어디서 왔냐고 이제 나라별로 뭐 이탈리아, 뭐 유럽 막 이러면서 나라별로 나가는데 갑자기 그 나라별로의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이 나오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그 나라별로 일어서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 음악에 거예요. 맞춰서. 네. 그때 유명했던 음악 혹시 아시나요? 2017년이면 네, 2017년에. 강남스타일. 네. 그래서 갑자기 그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춤을 춰야 되잖아요. 어떡할까? 어떡하지? 어떡하지? 우리밖에 없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요. 일어나려고 하는 찰나 갑자기 엄마가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엄마한테 저러면이
강남 스타일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음악에 맞춰서 몸을 그 흔드는 음악을 그냥 한 번도 저 댁에서는 뵙지 못한. 정말 볼 수가 없었죠. 하지도 않아. 근데 왜 거기서 하셨어요? 코리아라고 부르는데 애국심이 붙었거든. 여행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런 행복한 순간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언제가 좀 가장 행복하셨어요? 그 칸쿤 아, 멕시코 칸쿤. 멕시코 칸쿤. 그 바다 물이 뭐 에메랄드빛에다가 물에서 가족끼리 놀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가족 여행을 그리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칸쿤. 했어요. 아, 이제 바닷가에 앉아 있는데 엄마가 계속 행복하다. 행복하다. 이거를 정말 진심으로 계속 한 100번 정도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직하면 세상에 이런 곳이 있구나. 근데 우리는 이제 막 그 도미토리로 다니고 라면 먹고 밥도 이제 막 빵 먹고 막 이러면서 도미토리니까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는 그러더라고요. 엄마 여행 나왔으니까 우리 최고의 비싼 데서 한번 가볼 필요도 있지 않냐고. 1박에 55만 원? 이어가지고 이게 누구에게는 안 비쌀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비쌌어요. 그래서 간호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엄마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거를 계속 말했을 때 너무 저도 행복했죠. 저도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진짜로. 그래서 그 순간이 계속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때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 두 분 사이에 좀 변화가 좀 있습니까? 많은 변화가 있죠.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이제는 뭐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셋째 딸. 예, 완전히 나한테 똑똑한 딸로 입력이 돼가지고 내 머릿속에. 그래갖고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를 하게 되고. 제일 먼저 찾는 딸. 예, 제일 먼저 찾는 딸이다 보니까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럴 것 같아요. 뭐 나오면 저기 엄마 갔었잖아. 네. 저기 아우, 새로워요. 어디잖아. 야 이렇게 바뀌었네. 네. 평생 가질 수 있는 그 추억 하나가 맞아요. 생긴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어렸을 때도 사실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생일 때 가도 저희는 상만 차려져 있고 아무도 없었던 좀 약간 그런 기억도 있는 것 같고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런 추억이 별로 없더라고요. 네. 어머니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책도 팔러 다니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유 배달도 하셨어요. 책도 팔고 우유도 하고 다 했네. 여유롭지 못하니까 그때는 아무래도 자식들한테 굉장히 애끼였죠. 인색했지 한마디로 나쁘게 말하면은. 그래서 우리 둘째는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글까지 남겨가지고.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 그 세월이 참 가슴 아려요. 제대로 지가 힘들 때 제대로 부모 역할을 못했다는 게. 이제 엄마가 여기서는 억척스럽게 강인하게 모든 걸 다 하면서 사셨잖아요, 한국에선. 그런데 외국에 나가면 그냥 큰 아기 같았어요. 그 천진난만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구나. 정말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니까 그렇게 했던 행동들이 본연의 모습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냥 나를 놀 수 있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딸이 다 알아서 해주니까 딸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유롭지 못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휴양하는 것도 참 좋을 텐데 그런 세월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가족 여행을 한번 꿈꾸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근데 아직까지 못 해봤어요.